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퇴근 후 편하게 듣는 치과 이야기, 퇴근 후 치과 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치과에서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진료, 즉 치료비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치료들인데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치과 입장에서 손해가 아닌가요?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큰 치료 비용을 막을 수 있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과과 전문의가 실제 임상 기준으로 가성비 좋은 치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성비의 의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작은 비용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진료를 가성비 진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치과는 질환이 진행형이라서 초기에 개입할수록 비용 대비 효과가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게 딱 어울리는 속담이죠. 그럼 저 치료과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등 가성비 치료는 스케일링입니다. 이건 너무 기본적인 치료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환자분들 다 아시는 그 스케일링인데요. 가장 기본이 되지만 또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잇몸병은 그 세균이 만들어 놓은, 쉽게 얘기하면 세균 덩어리 같은 것인데 치석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치석은 치아 옆에 붙어 있다가 잇몸 살에 염증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잇몸 살 밑에 있는 잇몸 뼈를 녹이게 됩니다. 유럽 치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치석 제거를 치주 질환 관리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미루는 경우죠. 초기에는 스케일링으로 끝날 그런 상태를 방치하였다가 결국 잇몸 치료도 하게 되고 잇몸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결국 발치하게 되고 그래서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비용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스케일링이 보험으로 된다면 뭐 한 번에 2만 원 이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임플란트까지 가게 되면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치아가 흔들리는데도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런데 이 치조골이 거의 다 흡수된 상태에서 억지로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될 때는 뼈 양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뼈 이식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비용이 좀 더 커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관점에서는 물론 내 치아를 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희도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지만 살릴 수 없는 치아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에 있어서 빼는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미루게 되는 것도 발치를 너무 미루면 또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보존과 입장에서 가성비 치료에 고용과 대해서 팀원장님. 네. 말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할 때 보존과 입장에서는 충치 예방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치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는 불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불소를 이용한 코크란 리뷰에서 불소 바니쉬를 연 2에서 4회 정도 도포했을 때 유치에서는 의식 발생률이 37% 정도, 영구치에서는 43%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소아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2년 연구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 바니쉬를 사용했을 때 노인의 치근 의식을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치가 생겼을 때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도 가성비가 좋은 치료 방법인데요. 보통 충치를 초기에 치료하면 레진이라는 간단한 치료로 끝낼 수 있습니다. 레진 치료는 삭제량도 적고 비용도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행이 돼서 충치가 커졌을 때는 인레이나 식염치료, 크라운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치료를 하게 돼서 치아에 대한 손실이 모두 커지게 됩니다. 이건 연구로도 입증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도 초기 충치를 조기에 치료하면 치아 보존율이 높고 장기 비용이 감소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12살 미만의 아동은 레진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거 모르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충치 치료를 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진행하는 실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치아 혼미옥이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본인 부담금이 1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죠. 그리고 만 18세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되게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시기에 충치를 빨리 치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릴 때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충치를 예방하고 충치가 생겨도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보철과 쪽에서는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정기적인 점검이 가성비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철과에서는 검진이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보철 치료는 이제 보통 우리가 크라운, 뭐 어떤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용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치료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를 보면 작은 문제를 놓쳐서 자꾸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예로 들면 또 임플란트 나사가 풀리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이 흔들리니까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정기검진으로 미리 발견하면 나사를 쪼이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간단한 조정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행이 되고 심하면 임플란트를 빼고 재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이것도 근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 국제학회에서도 정기 유지 관리와 검진이 장기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교합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찝는 힘이 한 곳에 너무 집중이 되면 이제 해당 치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또는 이제 보철물이 깨지거나 이제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교합 조정으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작은 조정으로 큰 문제를 막는 게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색과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색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가 커지기 전에 개입하자. 그리고 예방에 신경을 쓰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자.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스케일링과 발치 타이밍, 불소와 실란트를 이용한 예방, 그리고 12세 이하의 급여로 가능한 보험 레진 치료. 그리고 정기검진과 교합 관리. 한 줄로 정리해보면 치과는 아프기 전에 오는 곳입니다. 가장 비싼 치료는 늦게한 치료죠. 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